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월 24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명언은 자신감. 모든 사람은 경탄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힘과 젊음을 믿어라.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다. 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 앙드레 지드. 실패. 아래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고 낮은 곳에 있는 이는 거드름을 피울 필요가 없다. 존 버니언. 네, 좋은 글로 오늘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제가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관련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도 포스팅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도 오늘 어느덧 오늘이 1월 24일이니까 이제 1월도 거의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설 명절도 있는 한 주이기도 하네요. 일단 설 명절 또 한 주 잘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 얼굴이 나오면 조금 안 보이니까요. 제가 조금 이따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제, 대출, 제도, 청약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세제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대출, 그리고 제도, 그리고 청약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가 상가 겸용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 이게 지금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을 초과한 상가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에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가지고 12억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이게 변경된 게 이제 상가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이제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12억 이하 상가 겸용주택은 지금의 제도가 적용되나 12억을 넘어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입는 소유자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상가주택 관련해 가지고 삼성이라든지 지축 그리고 원흥 쪽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뭐 10억 후반에서 20억이 다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소유자들께서 조금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그리고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대상이 확대되는데 현재는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상속주택 가액 전부를 공제받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 비속으로 제한했었는데 이게 2022년 올해부터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돼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좋게 변경된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예상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그리고 도시지역 빈집 정비 기반이 마련됐다. 취지는 2022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1년에 2회까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요. 지자체장이 공인목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이 가능할 지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공공 재건축 용적률 완화.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200가구 미만이 조금 이제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22년 1월 22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 체납을 전제로 해가지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적용 기준 등의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사업 시행 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는 이제 10,000제곱미터라든지 기존 주택의 가구수 200가구 미만의 지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착된다고 하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에 따라 가지고 도심 내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라는 이런 부분.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으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정. 기존까지는 이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은 물론이고 분양권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소득세가 조금 이제 개정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뭐 분양권이라든지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에 다른 주택이라든지 뭐 분양권을 갖다 갖고 있지 않아야지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뭐 주택관리 사업자라든지 사업자 선정 시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입찰을 하면서 투명성이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 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 심사 방식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현재는 이제 뭐 좀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을 했어요. 외국인들께서, 특히 중국인들이. 근데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가지고 부적격 외국인이 임대업으로 부당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라든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신고서 기재사항이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전망으로 이제 앞으로 편법 또는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 뭐 미국인들, 캐나다인들,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관리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또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면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여야 되지만, 이제 무주택 청년에게 올해부터 1년간 최대 20만원을 3년간 2022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대출 관련해 가지고 대출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정성 제고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이제 전세대출 분할 상환을 갖다가 이제 우수금융사의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촉진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금 대출보다는 아마 월세 시장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이제 전망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지금 제가 예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삼성벨트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쪽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전세는 좀 주춤하고요. 오히려 지금 월세가 좀 더 많이 계약이 되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및 DSR 규제 조기 시행, 이거는 작년에 제가 또 이야기 드렸지만 2022년 1월부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 카드론에 관련해가지고 2억 원을 넘기게 되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이 DSR 규제 때문에 약간 집을 갖다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좀 약간 주춤하는데, 7월부터는 더 강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그리고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60%로 적용되고 있는 DSR 기준이 올해 1월부터 50% 하향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 가능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예상을 했고요. 감다스말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또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선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7월 되게 되면 더 이제 DSL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월 전에 DSL이 나오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저는 이 부분에서 사후 확인제도보다는 차라리 사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이제 층간소음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제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시행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단지별로 5%를 선정해가지고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7월에 이제 실거주주택 전세대출금 지역건강보험료 산정해서 제외되게 된다. 이거를 1월부터 좀 하시지 왜 7월부터 이걸 갖다 했는지. 아무튼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건축 기준도 알기 쉽게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 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렇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이제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제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다자녀 기준이 올해 임대주택에서는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이제 확대되는데 이게 이제 분양으로도 아마 올해 다자녀 기준이 좀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2022년부터는 이제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됐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은 주차면에 5% 의무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로 이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로 많이 가는데 뭐 제가 아시는 분도 지금 차를 갖다가 신청해 놨는데 1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은 많이 좀 힘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이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아파트에도 많이 충전 시스템이 좀 들어오고 된다고 하면 빨리 뭐 가솔린이라도 디젤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스마일이 정리를 좀 하면요. 오늘 좀 빨리빨리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감사 스마일이 일단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2022년도에 정권이 교체되기에 뭐 3월 9일날 대선이 끝나고 5월에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되면 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저는 누가 되든 간에 이 부동산 부분 세제, 대출, 제도, 청약도 많은 부분 변경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또 수도권에 300만 가구를 또 공급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공약이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뭐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현실성은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다음 정부에서 이 주택 공급을 갖다 하겠다고 하더라도 5년 안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기타의 이제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말 올해 안에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3월 9일까지 한번 조금 기다려 보실 분들은 기다려 보시고 늦어도 이제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움직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이후에 움직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확실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뭐 저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가는데 이제 많은 코로나19 전문가들도 올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우리의 실생활처럼 뭐 감기처럼 이렇게 독감처럼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에 이제 코로나가 같이 위드 코로나가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또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시기를 감사 스마일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스타필드 고향을 저는 이제 운동 삼아서 자주 가는데 메인 광장, 중앙 광장에 이렇게 크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어서 2022년 새해 해피 뉴 이어 뭐 많은 분들이 또 구정을 갖다가 이제 진정한 또 새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요. 감사 스마일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제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방송인데 꾸준하게 제가 아침마다 방송을 하기에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힘을 좀 얻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키우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각자의 그런 부동산 다이어리를 만드셔가지고
각자 이렇게 공부도 하시는 2022년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뭐 주 5일, 주 5일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토요일 날도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부동산은 언제 하느냐, 저에게 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 배분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방송도 꾸준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설 명절이 또 시작은 이제 하겠죠. 주말부터 이제 설 명절 들어가는 한 주인데, 1월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설 명절 또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잘 준비하시고, 이번 한 주 월요일 날 힘차게 출발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